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에서 형제 간의 우애는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세종대왕 역시 이 덕목을 널리 장려하며 형제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백성의 도리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종 자신에게 있어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조심스러운 관계였습니다. 왕위를 물려받기 전 폐쇄자가 된 양녕대군과 불교의 귀한 효령대군, 두 형님은 세종에게 애틋한 가족인 동시에 잠재적인 정치적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미묘한 존재였습니다. 세종은 왕위에 오른 뒤에도 두 형을 극진히 보살폈지만 결코 정치의 중심에 가까이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냉정함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운명이 달라졌음을 인정한 현실적인 지혜였습니다. 한 뿌리에서 났지만 이제는 각자 다른 길을 가야 하는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성군의 고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때 세상의 전부였고 가장 든든한 내 편이라 믿었던 형제자매가 어째서 나이가 들고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수록 오히려 가장 멀고 때로는 가장 서운한 존재가 되어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가슴 아프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세종의 통찰을 빌려 그 5가지 진짜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형제자매는 부모라는 한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같은 울타리 안에서 함께 먹고 자며 모든 것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각자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한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저마다 자신이 다스리고 책임져야 할 새로운 나라, 즉 가정을 세운 군주가 됩니다. 이제 나의 가장 큰 의무는 형제가 아니라 내 배우자와 내 자식의 안위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거나 어려운 형제를 돕는 것은 내 나라의 국력을 떼어 다른 나라를 돕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은 간절해도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는 결코 형제 간의 우애가 식어서가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세종이 국정의 안정을 위해 형들과 거리를 두었듯 우리 역시 내 가정의 평안을 위해 형제와 어쩔 수 없는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늙어서 형제가 쓸모없게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냉정한 역할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을 잊고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많아지고 과거를 돌아볼 일도 잦아집니다. 이때 젊었을 때는 바빠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께 더 예쁨 받던 형제에 대한 질투, 나만 유독 심부름을 도맡아 했던 서러움, 나의 꿈을 비웃었던 형의 한마디, 내 물건을 함부로 쓰던 동생의 얼굴, 사소하게 여겼던 그 기억들은 50년, 60년이라는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더욱 날카롭고 아픈 흉터로 굳어집니다. 이제 와서 그 누구의 잘못을 따질 수도 없고 보상받을 길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 형제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가시 돋친 말을 내뱉게 만듭니다.
세종과 양녕대군 사이에도 평생 풀리지 않는 왕위 계승이라는 거대한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서로를 위하는 척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까지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늙어서 형제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평생을 따라다니는 어릴 적 상처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위로가 아닌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돈이 피보다 더 진한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다들 비슷하게 시작하기에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누구는 사업에 성공해 부유해지고 누구는 평생을 땀 흘렸음에도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벌어진 경제적 격차는 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세웁니다. 잘 사는 형제는 만나자고 연락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돈 부탁을 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려운 형제는 자격지심에 먼저 연락하기가 힘듭니다. 만나면 괜히 초라해지고 도움을 구걸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명절에 모여도 서로의 자식들이 받은 용돈 액수를 비교하게 되고 부모님 병원비 문제라도 터지면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며 의가 상하기 일쑤입니다. 세종이 아무리 형들을 위했어도 왕과 일개 대군의 신분 차이는 결코 좁힐 수 없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늙어서 형제가 멀어지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이 돈 문제, 즉 서로 너무나 달라져 버린 삶의 무게 때문입니다. 수많은 형제자매 관계는 사실 그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부모님이라는 강력한 구심점 덕분에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생신, 어버이날, 명절, 우리는 부모님을 뵙기 위해 한자리에 모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어린 시절의 형제로 돌아가 서운했던 감정을 잠시 잊고 억지로라도 웃으며 화목한 척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을 한자리에 묶어주던 마지막 끈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의무적으로라도 만나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 관계는 오롯이 그들 사이의 감정과 필요에 의해서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관계의 끈은 생각보다 훨씬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은 뜸해지고 1년에 한 번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누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구심점이 사라진 행성들이 각자의 궤도를 따라 흩어지는 것과 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형제자매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등져도 내 형제만큼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하지만 이 환상은 인생의 가장 힘들고 약해진 순간, 즉 늙고 병들었을 때 가장 처참하게 깨지곤 합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들은 각자의 자식과 생업을 돌봐야 한다며 간병을 망설입니다. 내가 금전적으로 어려워 손을 내밀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노후 걱정을 먼저 합니다. 그들 역시 나이가 들고 지친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평범한 노인일 뿐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줄 힘도 여유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평생을 믿어왔던 기대가 무너지면서 형제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생각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종이 왕으로서 형들을 끝까지 지켜주었지만 그것은 군주의 아량이었을 뿐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내어준 무조건적인 편은 아니었습니다. 늙어서 형제가 가장 쓸모없게 느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비현실적인 기대감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늙어서 형제자매 관계가 멀어지고 힘들어지는 5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각자의 가정이 우선이 되고 어린 시절의 상처가 덧나며 경제적 격차가 벽을 만들고 부모님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지면서 마지막으로 무조건 내 편일 것이라는 기대마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형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형제는 더 이상 나를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가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각자 힘겹게 버티고 있는 늙은 동반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나를 돕지 못하는 것을 서운해하기보다 그들 역시 자신의 삶의 무게를 지고 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형제에게 무엇을 받으려 하기보다 그저 가끔 안부 전화 한 통으로 서로의 안위를 묻고 마음으로나마 서로의 건강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늙어버린 형제들이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도리일지 모릅니다. 기대를 버리고 각자의 삶을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원망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한 뿌리에서 태어난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담담히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